네, 슬기로운 방구석 재활에 참여하시는 회원분들 두 번째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의 목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에는 정신과 약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약물 부작용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회원 여러분들 오늘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첫 번째, 내가 복용하는 약물, 그리고 약물의 부작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물 부작용의 종류와 심층적인 이해를 한번 더해볼 예정입니다. 네, 본 프로그램 들어가기 이전에 이전의기 복습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신과 약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었고요. 아울러 진료 현장에서 충분히 나에게 맞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주치의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모두 알게 되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아울러 마지막에는 우리가 정신과 약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정신과 약은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배웠습니다. 뇌 속의 화학물질을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울러 뇌의 균형이 깨어질 때, 뇌에 있는 화학적 균형이 깨어질 때 우리의 뇌는 필요한 정보를 일부만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이 바로 이런 뇌의 화학적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정신과 약이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신과 약은 정신질환의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안이나 우울, 환청이나 환시, 망상 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적절하게 처방된 약은 이러한 증상을 개선시키거나 완전하게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룻밤에 이뤄지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처방된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증상은 서서히 개선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약이 내게 최선의 효과를 보이는지 명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며칠이 아니라 저번 시간에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내게 효과적인 약을 찾거나 최선의 약물 조합을 찾는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내게 맞는 최적의 약을 찾기 위해서는 주치의와 긴밀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의사가 처방한 약이 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주치의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진료 장면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이 시간에는 처방된 약을 정확하게 복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은 처방된 대로 정확하게 약을 복용하고 충분하게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전기에 약물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치의의 처방대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처방되지 않은 약은 주치의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처방된 약을 정확하게 복용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든 자신이 복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주치의를 포함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에게 분명히 이를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약을 정확하게 복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목적 중에서는 우리가 정신과 약의 종류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정신과 약의 종류는 항우울제, 기분안정제, 항정신병 약물, 항불안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지고 내가 어떤 약의 종류를 복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약물을 복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우리 프로그램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주제일 것 같습니다. 부작용의 정확한 뜻은 대부분 그 말은 이제 약이 원치 않는 불편한 효과를 지닐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작용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으로 하고 들어간다면 조금 더 부작용을 잘 대처할 수 있을 텐데요.
내가 복용하는 약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처방하는 약은 사실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실 약은 다양한 방식으로 복용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거나 미비할 정도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훨씬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약에 대한 반응은 나이, 몸무게, 성별, 민족, 약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요인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의 몸에 약물이 적응되어 감에 따라 부작용도 점차 개선됩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부작용은 계속 지속되고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작용이 나타나면 당황스러워하기 마련인데요. 만약 자신이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한 빨리 주치의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치의는 부작용의 심각성과 대처 방안을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약을 복용할 것인지,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대가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작용에 대해서 주치의에게 말한다면은 주치의는 다음 중 하나를 조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의 복용량을 줄이는 것. 두 번째, 부작용 완화 방지를 위해 다른 약을 추가하는 것. 세 번째, 아예 다른 약물로 변경하는 것. 네 번째, 부작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이렇게 총 크게는 보면은 4가지로 부작용을 대처하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목록이 있는데요. 준비된 목록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난 1달에서 2달 정도 경험한 것을 한번 노트를 꺼내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목록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것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입마름 혹은 혀나 입의 움직임을 조절하기 힘든 경우, 의학용어로는 지연성 운동장애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에서 침이 고이는 것 혹은 침이 흘리는 것, 이 중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시면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피부입니다. 피부는 피부 발진이 일어나는 것 혹은 피부가 민감해지는 것, 햇볕에 민감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근육 신경계입니다. 떨림 혹은 눈이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 혹은 근육이 강직되는 것, 혹은 목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 혹은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 손가락, 발가락 등의 움직임을 조절하기 어려운 것, 우리가 의학 용어로는 지연성 운동장애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분히 있지 못하는 것, 즉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것, 의학 용어로는 정자불능증이라고도 합니다. 네, 기타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욕이 증가하는 것, 혹은 시야가 흐려 보이거나 몽롱해지는 것, 혹은 체중이 증가하는 것, 혹은 변비가 생기는 것, 혹은 현기증이 나는 것, 혹은 배뇨에 어려움이 있는 것, 혹은 졸리게 되는 것, 혹은 무기력해지는 것, 행동이 느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의학용어로는 무동증, 운동불능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동영상을 멈춰보시고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최근에 1-2달 상간에 경험한 것이 있다면 빈 노트나 종이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십시오. 네, 여러분, 부작용이 하나도 없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많이 있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작용을 통해서 알게 된 나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한번 주치의를 포함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치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약물 부작용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과연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 그 약의 종류에 따라 어떤 부작용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지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